근데 그런 정책의 부조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권력적인 우위에 있는 네.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한 모양새인데 네네. 왜 민주당에서 그것도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제안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시점이 조금 저는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되고 나서 가장 좀 화가 나는 게 모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이랬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 해도 된다.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피해를 받았으니 검찰 개혁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일이 하나하나 사안마다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수도 없고 특히 합당 같은 건 당무 개입이에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언급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그건 안 되는 네.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도 인터뷰에 나가서 이제 퇴임한 우리 우상호 수석이 나가서 네. 당대표도 얘기했었지만 그게 어제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사인을 주는 거는. 그래서 왜 시점이 이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추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섭섭한 게 이진관 23년 이거는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곱씹어 볼 만한 판결문이라고. 이것만 생각합니다. 가지고도 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힘들었고 심지어 탄핵 때 당연히 탄핵될 걸 알면서도 헌법재판소에 선고 기일이 안 나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내란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끌고 결국 탄핵되고 정권을 바꿨어요. 근데 그 사이도 쉽지 않았어요. 한덕수, 한동훈 튀어나오고 한덕수 대선 후보 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끊고 한덕수가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역사적 죄인으로 정확하게 낙인 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주일 동안 가도 되고 코스피 5천 이것도 일주일 동안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거는 사상 최초로 한국이 일본 수출액을 넘어섰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아 수출액도 일본을 넘어섰다. 네, 사상 최초로 엄청난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만 네. 하루 종일 얘기해도 경제적 엄청난 성과입니다. 성과를 내면 뭐합니까? 이게 더 큰데 이슈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어제 시점이었는지가 정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였던 이유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많은 평론가들이나 언론들조차도 화자가 어떤 입장에서 이런 그 제안을 결행을 했는지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비판 위주의 그런 기사나 평론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나마 선회를 하는 언론 같은 경우 제가 구체로 명시를 드리면 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의 통합 제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여러 가지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선회를 했던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간단히 요약을 하면 나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요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아까 우리 최영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당장 서울시장 선거도 도움 안 합친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선이 안 될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나올 현재 거였으면 지금 이미 예비 후보라도 잡혔어야 그렇지. 됩니다. 유의미한 수치가. 이게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게 언론은 한겨레는 그렇게 이제 청와대랑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썼지만 네. 청와대와 진짜 교감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지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전령들 얘기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제가 의문인 거는 예. 만약 이런 중차에 대한 결정이 있는 순간이면 결국은 이제 결행한 사람과 의사 결정권자로 보이는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속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가 오갔어야 됐고 네. 이번 주에 분명히 새 지도부가 청와대 가서 만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국 대표가 또 가서 오찬을 했죠. 그러면 그런 연속적인 국면 속에서 뭔가 청와대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네. 그런 흐름들이 잘 관찰은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찬했을 때 뭐 조국혁신당도 언젠가 같이 해야죠 이런 메시지가 아니, 대통령 그렇죠. 메시지가 네. 일부러 나왔으면 아 이게 시작될 수 있겠구나가 느꼈는데 조국 대표 거기서 이제 헌법 개헌 원포인트로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제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오죽하면 JTBC에서 예전에 대통령 순방만 가면 민주당에서 이상한 거에서 묻힌다 3번씩이나 그랬다. 근데 이것까지 치면 4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제 악플 올라오는 거 보이거든요. 지금 방송 중이지만 악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찬반이 왜냐면 갈리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 너 정책은 싫어했지. 아,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나와요. 물론 저는 예. 페이스북에 그러한 감정이 내비치는 글을 쓴 건 맞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거 처음 그렇게 아 이때다 싶어서 쓴 게 아니고요. 너무 많았어요. 사전적인 일들이 쌓였다. 쌓였어요. 예. 쌓이다가 어제 터진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안 나가는데 여론조사 왜 잡아놓는 거예요? 아, 그래 계속 총리실에서 올려, 지금 직접 보니까. 네. 직접 메시지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보도 자료까지 네, 직접 메시지를 냈어요. 총리실에서 빼달라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군가는 또 의심을 하는 거죠.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나르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으니 서울시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와. 이거 빼달라고 오세훈 종묘 얘기 나왔을 때 한두 달 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일찌감치. 빼라고. 네. 일찌감치. 그때가 여론조사 꽃에서 했었던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이랑 1대1로 붙어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넣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들이 계속 겹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이 더 커지고 확신이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경영 기자님 말씀에 완벽하게 동의하는 게 서울시장 후보로 조국혁신당에서 유의미하게 분류된 후보가 없습니다. 강원지사 있었습니까? 이광재 아니면 우상호 또는 저쪽에는 김진태가 유의미한 후보입니다. 충남 대전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서 유의미한 후보가 있었습니까? 황운하 의원 정도 대전시장 분류 약간 근데 유의미하게 퍼센트가 잡힌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충북 없었습니다. 충북은 신용환, 노영민 저쪽에는 김영환 뭐 아니면 이제 충주시 충주면 만들어서 조기령 전략공천설 이런 거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김은혜 안철수 서로 안 나간다. 아니면 유승민 전략공천이야 저쪽에는. 이쪽에는 추미애 한준호 또는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 부산으로 내려가면 전재수. 박형준이냐 조경태냐 김도읍이냐. 경남에는 지금 박완수냐 김경수냐. 울산에는 김상욱이냐 송철호냐 이선호냐. 저쪽에는 김두겸이냐 김태규냐. 네. 조국시장 흥부가 없어요. 낄 자리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서울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호남에서의 경쟁은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 호남에 물갈이가 많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데 왜 지금 이렇게 서두르냐가 모르겠다는 자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의 분포를 보면 실제로 호남이 30%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 맞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세를 보면은 당원들의 지지가 많다는 전제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대선 지원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한 몰표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론을 또 해본다면은 물론 이건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호남에서 지금대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해서 민주당이 일부 밀리는 구도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소재에 대한 그런 환원은 네. 정청래 대표한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좋은 후보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나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민주당에서 1위 하던 여론조사 후보를 내치고 저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조국혁신당.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진주 특히 전직 국회의원이 진주시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최구식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국면에서 호남이라고 해서 조국혁신당을 먼저 선택할까 당선되고 싶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궐선거와 진짜 그냥 본판 선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좋은 인재는 민주당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더라도 그걸 정청래 당대표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정청래 대표의 진짜 의중이 좀 우리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합당 그 제안 대상으로 거론된 조국혁신당 시각에서는 지금의 합당 제안이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최 선배? 저는 이게 전부 다 이익과 명분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익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스페큘레이션이죠. 이게 저런 거 아니야?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연임이라는 건 이익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익이 뭐 당의 명분 또는 당의 이익 또는 국가의 이익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라는 이익과 맞아떨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게 이렇게 딱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 하나고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제 1인 1표제를 하면은 무조건 연임이 되나?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당 상황을. 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조국 대표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럼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그 주도적인 이야기들은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배지를 다는 거다. 어떤 네. 특정 지역구가 이미 논의가 되고 있다. 청와대와도 교감이 일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국 대표의 이익과 정청래 대표의 이익은 일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첫 마디가 조국 혁신당에 제안합니다야. 네. 이게 첫 마디가 저는 그게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오창석 대표가 한 말이 아니 당원들에게 묻습니다.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제안합니다. 요 순서로 나가는 게 맞는 거야. 네. 근데 뜬금없이 조국 혁신당에 바로 제안을 했고 네. 뜬금없이 갑자기 물론 그런 회의가 있었지만 전북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 자체 회의를 하는데 담담하게 숙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숙고를 최고위원회에서 해보겠다. 그리고 오늘도 나온 메시지는 국민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인 조국 당대표도 당원이 빠져 있죠. 응답을 했는데 당원이 빠져 있어.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겠다가 아니고 국민들의 뜻을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처음에 제안한 쪽은 조국 혁신당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저녁에 당원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 거다. 내가 그냥 제안만 한 거다라고 이제 슬쩍 비껴갔다는 거지. 그러면 두 사람은 무슨 교감이 있었나? 두 사람 사이에. 네. 그러면 그걸 청와대는 알고 있었나? 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스테리고 그게 이익적으로 사적 이익적으로 보이는 순간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래 생각이 뭐 굉장히 어떤 명분이고 통합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한번 네. 융합해보자. 그거는 아까 제가 베스트 시나리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아. 네. 그런데 하는 어떤 절차와 방식 그다음에 워딩은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조금 많이 드러나는 방식의 워딩과 절차와 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진짜? 아니 두 분 다 아. 이제 메시지의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실제로 그분이 정청래의 이런 그 제안 메시지를 썼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꾸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의 층위라든가 순서가 약간 좀 네. 어색하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그렇지. 좀 드리는 거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은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물이 뭐냐면은 얘기를 들었을 때 맞긴 한데. 저분은 네. 조국혁신당 소속은 맞는데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가 후원회장이고 사실상 민주당 법사의 모든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별개의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 네. 보이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또 이제 여러 음모와 여의도 정가의 이야기들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조국혁신당은 왜 지난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못했는가? 이재명에게 몰빵해주기 위해서 그랬었나? 아니면 누군가는 출마해서 단일화의 모습을 연출하고 했는데 그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국혁신당 내부의 코어에 여기서는 이제 지지층이 아니라 사무국 내 흔히 말하는 실세들이 그 사람이 출마하는 걸 싫어해서 그랬나? 뭐 이런 얘기가 박은정 의원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조국혁신당 내부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빠르게 민주당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이제 네. 가교 역할을 혹시 그런 의원들이 하려고 하진 않았나? 근데 하려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니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니까. 근데 왜 그 시점이었냐는 여전히 남는다. 근데 정말 네. 묘한 거는 제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은 조국 대표와 민주당과 합치기를 뭔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의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생각보다 조국 대표의 공식석상에 나오는 의원과 안 나오는 의원이 있는데 그걸 아마도 조국혁신당의 모습을 오래 관찰한 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그거는 밖에 나가서 방송을 많이 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프론트에 서지 않고 조국과 정청래가 또 뭔가 프론트에 서니까 그 모습도 약간 좀 이색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근데 그 주변에 계신 분 반응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당원분들도 어제 페이스북에 글 많이 쓰셨어요. 그렇군요. 네. 네. 환영합니다만 쓰지 않았습니다. 아, 네. 네, 실망스럽습니다라고. 아, 그런 의견도 실명을 있었고. 언급하긴 좀 그래서 말씀을 가리고 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합당 과정은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 번째가 뭐냐?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조국 대표가 사면되고 난 이후에 모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대기실에서 수행하러 온 사람이 네. 제작진과 출연진 다음 코너 출연진이 대기할 거 아니에요. 대기실에서 어디 특정 지역구에 우리 출마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조국 대표가 어디 보궐이 열릴 건데 지금 현재 보궐이 열리지 않은 지역입니다. 보궐이 열릴 것으로 매우 추정이 되는 그 지역에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대기실에서 그분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돌면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 왜냐면 그 제작진들 중에 민주당 당원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날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근데 그거는 조국 대표의 뜻은 아닐 수 있죠. 왜냐면 수행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말을 한 했으니까. 거니까.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출소하고 난 이후에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조국이 어느 정도 부활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국 대표의 가족이 도륙당한 거에 대해서 여전히 가슴 아프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이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아픔이 강미정 씨 성비위 의혹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조국 대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응답을 회피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첫 번째 실망을 했다라고 글을 썼고 이번에 두 번째 실망이라고 또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 쓴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제가 합당에 대해서 명분과 시기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가 제가 조국 대표가 또 싫다고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남천동에 조국 대표님 그 교도소 가기 직전에 마지막 전화 연결 통화를 했습니다. 남천동에서.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친분이 나쁘지 않고 제가 이사장 됐을 때도 조국 대표께서 직접 문자를 축하 문자도 주시고. 축하 문자를 주셨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더 빨리 주셨어요. 진짜로. 야,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왜 그랬을까만 생각하는 것이지 조국혁신당 포인트는 저는 약간은 격가지거든요. 저는 민주당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분명한 실망이 있다. 이 부분은 조국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 사실 조국혁신당 당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1인 정당이잖아요. 이름도 원래 조국당 하려고 했다가 반려가 돼서 조국혁신당 됐어요. 이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럼 조국 대표를 너무 감정이입하신 분들이 그 당에 가 있는데 이 과정에 섭섭한 거 있으면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다. 네.